내가 딱 좋아하는 교양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 남자가 기절해버려. 아드레행은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바보 같은 놈이야. 와, 내가 그 놈을 왜 미워하는지 알아? 프란츠를 아드레행이야. 여자한테 왜 수영하자 그러냐고 안기고 막 쓰다듬고 이래. 약혼녀. 아니 내가 진짜 미워 죽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프란츠 얘기하려다가 다른 영화 얘기만 잠시 보였잖아요. 그게 문제야, PD. 아,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던 처럼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침실을 지나가는데 어떤 흑백 영화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노 부부가 남편이 아내 어깨를 두르고 있고 젊은 청년이 바이올린으로 곡을 켜고 있는데 그 곡이 제가 좋아하는 쇼팽 녹턴 20번. 너무 잘 키는 거야. 그 청년이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인 거야. 다당 다다다다다 하는데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내가 딱 좋아하는 교양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 여성이 피아노로 가더니 거기에 맞게 막 반주를 해. 그리고 나서는 이 남자가 기절해버려. 그래서 이 영화가 궁금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봤지. 나는 어릴 때 뭐 로마의 휴일부터 시작해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새 다 흑백이니까 나는 흑백 영화를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 영화는 흑백인데 가끔씩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컬러로 변해. 내 취향에 딱 맞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우울할 때 이 프란스 영화 보면 훨씬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자, 이야기는 1919년으로 돌아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거든. 아까 그 인상이 좋다는 분은 의사하고 옆에 있는 분은 아내인데 너무너무 인자해.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은 바로 몇 개월 전에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이 집의 아들의 약혼녀야. 프란스는 이제 전쟁으로 죽은 아들이지. 23살밖에 안 돼. 이 집은 현재 분위기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군에 나가라고 전쟁에 나가라고 푸시를 했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죽을 줄은 모르셨던 모양이야. 어머니도 프란스의 방을 치우지 않아. 프란스가 전쟁을 떠났을 때 침대, 옷장 다 그대로 있어. 그리고 이 약혼녀는 프란스가 대학에서 만났는데 부모가 없고 혼자여서 이 집에 딸처럼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상태야. 주인공 이름이 이 안나는 매일 그 남자친구 프란스의 무덤에 가. 딱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신발을 신고, 유럽은 돌로 된 데가 많잖아.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남자친구한테 꽃을 올려놓고 돌아와. 그런데 그 안에는 남자친구의 시신이 없어. 왜요? 그 시신을 못 찾았어. 아들의 시신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묘지에 커다랗게 이렇게 관이 있는 것처럼 다 세워놓고 아들 사진도 갖다 놓고 막 꽃으로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자기 남자친구의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관리하는 분한테 프란스 묘지에 온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프랑스 동전을 딱 꺼내고는 이런 사람이라 그러고 딱 던지면서 침을 뱉는 거야. 완전히 지금 독일은 프랑스인이 다 왼수인 거야.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프란스가 파리 유학을 했거든. 그 어머니가 어쩌면 프란스가 파리에서 사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안나가 그 작은 마을이니까 호텔이 몇 개 없잖아. 호텔에 가서 그 남자 이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 진료실로 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름 해서 적다가 보니까 프랑스인인 걸 알고 나가라. 모든 프랑스인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진료할 수 없다 하고 나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차트에 적은 이름을 갖고 이제 호텔에 가서 그 남자한테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오라고 편지를 남기지. 그리고는 이제 이 집에 왔지. 아드레행은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바보 같은 놈이야.
마마보이에다가 그놈이 왔어. 나는 아들을 그냥 그놈이라고 할 거야. 그놈이 와가지고는 엄마가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프랑스의 친구고 프랑스가 파리에 여행 왔을 때 우리 함께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나 약혼녀는 그 죽은 아들이 프랑스에서 잠깐 이 사람하고 뭘 했는지도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그때 마지막에 우리 아들은 어땠나? 뭘 보고 있었나? 행복은 했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는 호텔에서 프란츠를 만났고 우리는 그날 루브르를 갔다. 루브르의 마네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을 우리는 몇 시간이나 봤다. 그 작품은 창백한 어떤 젊은 남자가 침대에 뒤로 젖혀져서 누워있는 그런 그림인데 참 프란츠가 많이 좋아했다. 근데 그 마네의 그림 이름은 자살이거든. 이 아드리앵을 안 좋아하던 아버지가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듣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막 너무 애달파지면서 아드리앵을 데리고 2층에 가. 프란츠의 방에 갔더니 프란츠의 바이올린이 있어. 그러니까 프란츠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데 좀 못해도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드리앵한테 연주를 부탁해. 그래서 바로 내가 처음 본 장면. 처음에 이렇게 연주할 때는 두 부부가 가만히 있다가 연주가 깊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감싸고 그러면서 아드리앵을 아들처럼 막 좋아하게 된 거야. 와, 내가 그놈을 왜 미워하는지 알아? 왜요? 프란츠를 죽인 게 아드리앵이야. 어떻게 됐냐면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방공호를 찾으러 가다가 프란츠하고 아드리앵 둘이 딱 만난 거야. 둘이 눈빛도 다 교환을 했어. 그래서 한참 동안 서로 안 쏘고 있다가 아드리앵이 가슴을 쏴서 죽었는데 프란츠는 장전도 안 한 거야. 얘는 평화주의자라 사람 죽이는 걸 안 하겠다는 거지. 이제 계속 폭탄이 떨어지니까 죽은 프란츠 위에 누워 있고 막 걔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고 그리고 걔 가슴에서 장미꽃이 들어있는 약혼자한테 안나에게 보내는 편지도 자기가 간직하고. 근데 이 남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란츠를 죽인 것 때문에 약간 우울증, 불안증 다 와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거야. CPD 같으면 어떻게 할래?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나도 안 가지. 아픈 상처를 더 쑤시는 거 아니야. 그쵸. 상처가 있는 그 가족한테 왜 가는데? 그런데 걔가 빨리 안 가고 거기 있으면서 안나가 아드리앵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 독일 마을에 보니까 젊은이가 없어. 다 죽고. 거기에 치사한 늙은이가 한 명 있어. 그 늙은이가 맨날 와서 이 안나한테 찝쩍대거든. 내가 프란츠를 잊게 해줄게. 이런다. 나도 막 화가 나. 그러면 나 안나 너무 멋지 않나 이런다. 잊고 싶지 않은데요. 안나 너무 괜찮지. 네. 근데 아드리앵은 보자마자 안나가 마음에 들었어. 아드리앵 그놈 보면서 내가 화가 나는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야. 둘이 이제 이렇게 거닐다가 강이 나오니까 수영을 하재. 아이고 좋아하지도 않고 저기 사귀는 것도 아닌데 여자한테 왜 수영하자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는 봄맞이 무도회가 있다고 벽보에 있으니까 그 늙은 남자가 신청했을 때는 안나가 안 간다고 했는데 아드리앵이 같이 갈래 했더니 세상에 쇼윈도에서 봐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었어. 그걸 그 어머니하고 안나가 가서 사.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면서 그 무도회를 가. 근데 온 마을에는 이제 저 집안은 매국노다. 마을이 작으니까 소문 당장 나고 맥주집에 가도 안 팔 정도의 그런 소문이 났지. 그러다가 프란츠 집에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 낮에 그 아버지 만나서 온다고 하고 안 와. 아니 내가 진짜 미워 죽겠어. 저녁 식사를 안 나타나니까 부모님들을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안나가 혹시나 해서 묘지에 갔더니 거기서 울고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프란츠를 죽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아휴, 이 남자는 자꾸만 그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편지로 쓰겠다 그래서 안나가 절대 안 된다고 편지 쓰려면 당신이 돌아간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쓰면 내가 부모님한테 읽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기차 타고 파리 가는데 얘를 배웅을 하지. 그 부모님들은 맨날 안나만 보면 다시 연주해달라 그러고 아드리앵 편지 안 왔냐 그러고 보면 처음에는
안나가 머리도 항상 단정하게 하고 모자도 예쁘게 입고, 그런데 그 프란츠를 죽인 사람이 아드리앵이라는 걸 알고 난부터 머리도 산발이 되고 그렇게 변하면서 어느 날은 이 강가를 가서 하염없이 생각하더니 자살을 시도해. 무작정 그냥 물속으로 뽀적뽀적 걸어 들어가는 거야. 마침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보고 들어가서 이제 안나를 구해주지.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드리앵한테서 편지가 와. 부모님한테 편지를 따로따로 썼더라고. 근데 안나가 그 편지를 딱 받고 다 태워버려. 아니, 자기도 읽지 않고. 그 부모님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 안나한테 온 편지도 읽어달라고. 또 소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앉아 계셔요. 그러면은 안나가 나는 파리에서 다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니도 이제는 안 아프시고 지어내서 이제 편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안나가 그 주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돌아와서 반송이 됐어. 반송이 돼서 오늘 그 사이에 또 그 늙은이가 안나를 찝적대잖아. 그래서 안나가 어머니는 내가 그분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드리앵이 나타나기 전이지. 너가 파리에 가서 주소하고 이름만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안나가 용기를 내서 이제 이 아드리앵을 찾으러 가. 근데 아드리앵 그놈은 편지 보내놓고 갑자기 이사를 하면 어떡해? 그 음악회 하는 그쪽에 가서 행정직원한테 아드리앵이 있냐 그랬더니 알고 싶으면은 연주회를 보라고. 그래서 또 연주회를 보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여성에게 이거 빌려가지고 보니까 아니야 아드리앵이. 물어 찾아서 리바프루라고 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아드리앵이 죽은 줄 알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그 묘지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나이 든 사람이야. 그 나이 든 사람의 집을 찾아갔더니 아드리앵의 고모야. 파리에서 기차로 조금 가면 그 성에 아드리앵이 살고 있다 그래서 안나가 가잖아. 진짜 안나 용감하지. 그래가지고 짐 들고 내려가지고 또 택시 타고 아드리앵 찾아러 왔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우 반갑다 그러면서 아드리앵 지금 사냥 갔는데 곧 들어올 테니까 기다리래.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사냥을 왜 가니? 프란츠 총으로 죽였어. 그렇게 난리치면서 얘는 진짜 또라이구나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안나 보고. 오늘 저녁에 연주회와 식사 모임이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어떤 꼬불꼬불 빠마를 한 애기처럼 생긴 어떤 여자가 나타나.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드리앵한테 안기고 막 쓰다듬고 이래. 누구예요? 약혼녀. 진짜요? 와, 쓰레기네. 그게 말이 되니? 안나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난리 피고 있는데 자기 옆에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약혼녀가 있어. 근데 그 약혼녀한테도 안나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러면서 또 잔인하게 약혼녀가 노래한다고 피아노 쳐달래잖아. 처음에는 안나가 치다가 도저히 못 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는 바로 짐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막 아드리앵이 와서 여긴 외지고 내일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짐 싸서 나가는데 자기가 직접 또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네 약혼녀 괜찮냐 했더니 이해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리고는 이제 기차역에 안나를 딱 내려주는데 이제 안나는 나 진짜 마음에 들어. 약혼녀를 언제 만났냐. 어릴 때 친구고 전후에 다시 만난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파니와 결혼하길 원한다. 그 얘기를 다 들었지. 그럼 이제 끝인 거지. 그리고는 이제 기차역 플랫폼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안나는 정말 얘를 좋아했거든. 막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키스는 또 왜 해? 진짜요? 근데 나는 안나의 마음은 난 이해할 것 같아. 이미 프란츠를 잃었고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키스라도 안 하면 후회할까 해서 한 것 같지만 아드리앵 그놈은 나쁜 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파리로 갔는데 안나가 훌륭한 건 약혼자의 부모님한테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어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 그랬더니 그 신부님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 반드시 진실이 좋은가요? 그 진실이 그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준다면 당신의 거짓말은 순수한 의도로 생겨난 거짓말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아드리앵이 프란츠를 죽인 걸 모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살아. 파리에서 살면서 그 부모님들한테 가끔씩 편지를 써. 그것도 또 거짓말의 편지야. 아드레잉은 파리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지내고 있고 엄청 밝아졌고 뭐 나도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안나의 거짓말이 성숙한 거지. 프란스는 거짓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자기가 당신 아들을 죽였다는 걸 왜 굳이 말해야 되며 그 사람들 입으로 용서하겠다는 말을 왜 들어야 되며 너무나 이기적이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마지막 장면은 파리에 있으면서 안나가 프란스하고 아드랭이 같다고 거짓말했던 만의 그림이 있어. 이건 자살이라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이 안나에게는 행복과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그 아드레잉이 안나에게 전해준 프란스가 가슴에 장미꽃 품고 있던 편지 안에 그렇게 쓰여 있어. 안나,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걸 이제 떠올리면서 만의 그림 앞에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 그렇게 끝나는 영화야, 프란스가. 근데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박사님이 안나라면? 내가 안나라면 나는 무조건 거짓말해서 그 부모님이 모르도록 막을 거야.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표정과 행동을 봐야 돼. 프란스의 친구라는 걸 알고 프란스와 그런 교감이 있다는 걸 알고 막 떠나는 날도 배웅해주고 싶다. 한 번만 더 바이올린 연주를 해달라. 그리고 아들의 심장이라고 하는 바이올린도 걔한테 주려고 하고 그 어머니도 온갖 그 음식이나 이런 거를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 그분들은 아들이 죽고 나서 살 수 없었는데 이 아드랭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너무 밝아진 거야.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 해야겠지. 근데 안나는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왜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혼자 지내면서 부모님들한테 고통을 안 주잖아. 자기가 지금 마치 아드랭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내잖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럼 아드리엥 만나러 이제 파리로 가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그런 광경들을 목격을 하잖아요. 약혼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나와야지. 어떡하긴. 왜냐하면 아드레잉 그놈은 자기가 약혼자가 있다는 말도 안 하면서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해도 이미 그 독일에 왔을 때 안나하고 교감이 있었잖아. 너무 비겁해. 그러니까 나쁜 말은 내 다 갖다 붙이고 싶어. 근데 저는 그 사냥을 나갔다는 그게 되게 맞아. 또 누굴 죽여서 괴로워하는데 사냥을 어떻게 나가나 몰라. 그리고 막 계속 물어.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준대요? 그것도 안나가 다 거짓말로 걔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아. 어쨌든 안나처럼 용기 있고 품격 있는 여성과 세상 쪼다 아드리엥.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아드리엥하고 무도회 갈 때 안나가 반았다고 했던 그 드레스 있지. 그걸 사러 갔는데 딱 입으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랬더니 파는 사람이 이건 비밀인데요. 프랑스식 수입이에요. 그 감독이 일부러 그랬나? 아무튼 프랑스 직수입이래.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하고 화 안 내고 되게 웃겼어. 아무튼 거짓말하거나 뭐 루브르 가거나 이럴 때 칼로라 나오는데 저는 흑백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쁜 놈 아들이. 근데 나 이런 건 너무 좋다. 나 계속 이렇게만 해도 돼? 아 그럼요. 내가 막 사족을 다 붙여도 그만해 하는 홍해걸 씨가 없어서 너무 편하네. 다음 주는 워털루 브릿지 하고 시간 되면 진주만에서 내가 느낀 거. 진주만 못 봤지? 네. 나는 진주만이 전쟁 영화인 줄 알았거든. 네. 깊은 사랑 영화야. 오케이. 다음 주에 봬요.